오늘의 보스몹을 또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일까요? 자, 오늘 장의 보스 섹터는 네. 어쩌면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섹터일 거예요. 네. 앞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바로 피지컬 AI. 뭐 쉽게 얘기하면 로봇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더 이제는 진화를 했죠. 피지컬 AI면은 그 피지컬 AI 섹터입니다. 이 피지컬 AI 섹터가 사실 그 전에 로봇 섹터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피지컬 AI, 특히나 그 피지컬 AI를 대표하는 현대차 이쪽이 움직이지 않았던 까닭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로봇주의 움직임들이 실제적으로 그 피지컬 AI하고 관련이 되었던 미장에서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이쪽이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미중 갈등의 한 축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뭐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않고 그냥 뭐 현대차를 중심으로 했던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뭐 현대 무벡스, 클로봇, 뭐 슈어 소프트웨어 뭐 이런 그 관련된 피지컬 AI 쪽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계속 발견이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의 반등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더 들렸었죠. 그 엔비디아, 그 LG그룹과 그 젠슨왕이 다시 한번 만나면서 앞으로 피지컬 AI에 대한 그 기대감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점화가 되면서 오늘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피지컬 AI의 그러니까 로봇 섹터가 피지컬 AI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준 이때는 이제는 앞으로 시장을 견인할 수도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이 피지컬 AI 섹터는 오늘만 좋은 게 아니라 향후 뭐 조금 눌림이 있을지언정 더 좋을 가능성이 커지는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중에 보스 몬스터를 한번 뽑아봐야겠죠. 그래도 오늘 이렇게 보스 몬스터를 먼저 한 줄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현대그룹 로봇 물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현대무벡스는 뭐 쉽게 얘기해서 현대그룹에서 로봇 물류 자동화 뭐 이런 쪽을 이렇게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자. 자, 현대차 그룹의 로봇 하면은 아틀라스죠. 그리고 지금 아틀라스를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한다? 무인 공장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일들이란 말이죠. 이런 측면들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현대차 그룹에서 로봇을 통한 단기적인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회사는 현대무벡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그렇죠. 이 현대차라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대형주고 지수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 무게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움직임에 이렇게 더딜 수 있는데 이 현대차가 움직일 때, 피지컬 AI로서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따라서 변동성을 난 좀 이용해서 좀 더 좋은 수익, 빠른 수익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도 좀 이렇게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같이 변동 폭이 커진다는 점은 참고하시고, 이 현대무벡스 쉽게 좀 가져가면 그냥 기준을 한 25,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손절을 뭐 잡든지 아니면 밑으로 대응을 더 하셔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25,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짧게는 목표로 3만 원. 그 3만 원만 그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현대차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50만 원 정도까지 추가 상승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이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는 4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니까 이런 점들을 기억하셔서 이 보스몬스터 천천히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오늘장 보스는 피지컬 AI 쪽 로봇이었습니다. 현대무벡스 말씀해 주셨고요. 25,000원 기억해 보시고 3만 원 그리고 4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CP님, 네. 자료 궁금하다고 오늘은 어떤 자료냐고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어느 쪽일까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테리님이 좀 더 설명을 잘해 주실 것 같아서 네. 직접 준비하셨거든요. 아, 네. 네, 오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또 이제 홍보의 요정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쪽이군요. 손짓 덕분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네. 네, 저희 뭐 항상 그랬듯이 이렇게 많은 자료들 지금 방송에서 저희 말 많은 거 보시면은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 이상의 자료들, 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느냐, 어떤 종목들을 올라가는데 어떤 타이밍에 건드려야 하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냐, 뭐 이런 점들 이렇게 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A부터 Z까지 모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하단에 QR코드 타고 오셔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 이렇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2차 전지의 날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2차 전지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일지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울고 있는 주린이들을 구출해주는 시간, 주린이 구출 작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남겨주고 계시고요. 종목명, 비중, 평단가 3개 모두 다 한꺼번에 남겨주셔야 저희가 또 상담 가능하다 보니까요.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들어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들어와 있고요. 평단가는 18,600원, 비중은 10%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근데 평단가가 지금 종가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걱정이 돼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우리 테디님 상담해 주시죠. 레이크 머티리얼즈 평단가 네, 18,600원, 비중 10%. 18,600원. 자,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는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최근에 어떤 것들로부터 이렇게 움직였느냐, 왜 움직였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나 뭐 이런 쪽으로도 이렇게 속하기는 하지만 중심적으로 이렇게 최근에 이 시장 강세를 보일 때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스페이스X죠. 그 우주 태양광 발전, 우주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태양광 관련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당시 이제 미국이 또 중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규제한다라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은 이제 시장 흐름과 함께 약세를 보여준 종목인데요. 사실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뭐 18,600원? 크게 걱정할 가격은 아니라고는 보이나 다만 그런 거죠. 이제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속한 섹터는 어쨌든 태양광이라는 겁니다. 이 태양광이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6개의 섹터에 포함이 되는가 이걸 생각해 봤을 때는 시장에서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전력 설비의 그 파생 후속으로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때 좀 우선순위에선 조금은 뒤처지는 섹터라고 할 수 있어요. 섹터에 속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교과서적인 뭐 이렇게 좋은 대응이라고 한다면 전력 설비가 움직인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좀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게 전력 설비로 어느 정도 비중, 이렇게 여기에 추매할 비중을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굳이 추매를 한다기보다는 전력 설비나 전선 이런 쪽으로 먼저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이 종목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뭐 재생에너지, 태양광 이쪽이 뭐 나빠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먼저 움직일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투자나 이 지금 뭐 추매 이런 부분도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전력 선비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나서 여기에 이제 추매를 한다든지 뭐 대응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쨌든 그 최근에 또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딪힘을 가지고 있죠. 9월에 있을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회담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협상 테이블에서 좀 더 할 말이 많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적 우위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 뭐 중국의 뭐 드론을 규제한다, 뭐 중국은 또 히토를 뭐 또 안 내보낸다, 뭐 피칸을 또 뭐 관세를 때린다, 또 뭐 태양광 뭐 그 폴리실리콘을 뭐 규제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은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상승은 이제 상승의 지속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모자란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가지신 평단에서는 조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일단 대응하는 시점은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60일선을 이렇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략 가격으로 치면은 14,000원 정도 되겠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지금 추매를 한다거나 뭐 대응을 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14,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에 가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14,000원 위로 올라간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에서 이렇게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졌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다시 한번 그 미국이 중국의 그 폴리실리콘이라든지 태양광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규제한다. 혹은 또 뭐 스페이스X에서 다시 한번 그 우주 태양광, 우주 데이터 센터 이런 쪽의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그 이슈를 나오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조금은 좀 비싸더라도 거기 가서 이렇게 대응을 하셔서 쉽게는 뭐 가장 뭐 빠르게 생각한다. 그럼 16,500원 정도 이하로 이렇게 평단을 조절하시면은 뭐 빠르게도 이렇게 충분히 탈출이 가능해 보이고 뭐 그 정도까지 이렇게 좀
추매를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은 부담이 되신다면 이 121선 17,500원 정도 되겠죠. 121선 이하로 이렇게 평단을 좀 조절해 놓으시면은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14,000원 위로 올라간 이후에 대응을 하셔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4,000원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이 종목은 쉽게는 뭐 좀 심하면은 10,000원까지도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을 또 보일 수도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 단계에서 당장 급하게 손을 대는 것보다는 14,000원 위에서 손을 대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좀 고생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14,000원 위로 올라오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평단가는 16,500원 이하로 조절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나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힘내시길 바랄게요.